올해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대회가 내년엔 우리나라 삼보사찰 가운데 한 곳인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중일 대회에 앞서 내년 6월엔 김제 금산사에서 한일 불교문화 교류대회가 열립니다. 조계종의 서울과 수도권 지역 사찰들로 구성된 직할교구가 조계사 대웅전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법사로 불기 2563년 동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무료 진료를 펼쳐온 조계종 중앙신도회 소속 의료봉사단 반갑다 연우야가 지난 13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새해에도 자비의 인수를 펼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한결같은 나눔 봉사를 펼쳐온 서울 광진구 능인정사가 올해도 나눔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의 불교 신행단체들이 의왕 청계사에서 송년법회를 열고 새해엔 신행과 전법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을 발언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나눔 보시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주 지역 재가단체들도 나눔 봉사에 적극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올해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대회가 내년엔 우리나라 삼보사찰 가운데 한 곳인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다음 달 1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신년 할애법회를 봉행하기로 하는 등 내년 주요 사업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중일 삼국 불교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23차 한중일 불교우호 교류대회 개최지가 영축총림 통도사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원행 스님은 제3차 이사회에서 불보종찰이라는 역사성과 지역적 안배, 그리고 대규모 행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통도사가 개최 장소로 가장 적합하다고 추천했습니다. 내년 10월에 통도사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불교우호 교류대회 세부 일정은 오는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리는 예비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합창제를 열어서 합창제에 참여한 합창단원들이 함께 모여서 큰 행사를 여법하게 치르고 한 700~800명 정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바로 공양하는 장소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장소 때문에 통도사 쪽을 택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함께 조계종과 천태종, 진각종 등 주요 종단들의 협의기구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내년도 세입 제출 예산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대중불교불의종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신규 회원종단으로 가입했으며 진각종 총무부장 능원정사와 대각종 총무부장 원강스님이 각각 상임이사로 등재됐습니다. 정사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고요. 불교 발전을 위해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다음 달 16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김정은 청와대 불자회장 등 정관계 불자들과 함께 신년 할애법회를 봉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정은 청부회장은 종단협의회 이사회 직후 주요 종단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대통령과 불교계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국태민안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태민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대통령님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대통령께서는 마음속에 부처님 가르침을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한중일 불교우호 교류대회에 앞서 내년 6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김제 금산사에서 제40차 한일불교 문화교류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이사회 직후 같은 장소에서 제3차 상임 이사회를 열고 세부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내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서 열리게 될 두 차례의 불교도 대회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서울 AW 컨벤션 센터에서 BBS 뉴스 홍준호입니다. 조계종의 서울과 수도권 지역 사찰들로 구성된 직할교구는 어제 조계사 대웅전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법사로 불기 2563년 동안거 1차 포살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직할교구 소속 비구 비구니 스님 300여 명은 법망경 보살계 포살본을 독송하면서 수행과 전법 의지를 가다듬고 계율을 잘 지켰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살법사로 나선 원행 스님은 계율을 잘 지켰는지 스스로 돌아보길 당부하고 대중의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겨울철 석달을 한철로 삼았더니 오늘이 30일이 지난 첫 보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 수천리의 먼 거리에 있더라도 내가 서란히 보살계를 잊지 않고 굳게 지키면 반드시 진리를 얻을 것이오. 대중 스님들은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자기를 칭찬하지 말며 남을 비방하지 말라 등 보살계를 받은 이로서 지켜야 할 10가지 중대한 계율인 10중 대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포살법회는 승가 공동체 구성원들이 특정한 장소에 모여 함께 계율의 조문을 읽으면서 이를 잘 지켰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참여하는 법회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는 그제와 어제 부산 내원정사 템플스테이 생활관에서 기해년 제가 동안거 단기 수행을 진행했습니다. 입제식에는 조계종 부산연합회장 원어 스님을 비롯해 내원정사 주지 지일 스님, 조계종 부산연합회 스님과 참가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입제식에서 조계종 부산연합회장 원어 스님은 도반들이 함께 모여 자기 점검과 마음 수행을 하며 짧은 기간이지만 출가자의 생활을 몸소 느끼며 정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단기 수행은 마음 수행에 대한 강연과 저녁 예불, 반야심경 사경, 참선, 증문즉답, 그리고 해양식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어려운 형편으로 제대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무료 검진과 진료를 펼쳐온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소속의 의료봉사단 반갑다 연우야가 그 주인공인데요. 반갑다 연우야가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보살행의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몸이 아파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 보육시설 어린이들과 장애인, 이주 노동자까지 의료 혜택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꾸준히 무료 의료봉사를 펼쳐온 단체가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날마다 좋은 날에 소속된 의료봉사단 반갑다 연우야. 지난 2006년 4월 출범 이후 13년간 우리 사회의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휴일도 잊은 채 자비의 인수를 펼쳐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먼 길이든 가까운 길이든 봉사가 정해지면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참여해 주신 우리 반갑다 연우야 봉사단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반갑다 연우야는 출범 첫 해 경북 김천 청암사에서 비구니 스님과 홀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첫 무료 검진을 실시한 이래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300회 이상 의료봉사를 펼쳐왔습니다. 자비의 손길을 전한 진료 인원도 13년 동안 모두 4만 명을 넘었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반갑다 연우야의 봉사자들과 함께 그동안의 성과를 자축하고 새해에는 더욱 활발한 자비 보살행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날로 각박해져가는 사이에서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업적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기억될 것이며 13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봉사를 해오신 여러분의 노고는 어떠한 표현으로도 부족함이 많을 것입니다. 반갑다 연우야는 지난 2009년 몽골 의료봉사를 시작으로 라오스와 미얀마, 네팔 등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하는 등 해외로도 활동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네팔과 라오스에는 동자승 기숙사와 유치원을 건립하고 산악지역 학교에는 자전거를 기부하는 등 봉사 방식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순간 헌신과 노력으로 이루고 온 오늘 이 성과는 4만 명의 인연들이 영원히 기억할 것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보살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반갑다 연우야는 최근에는 정기 봉사 외에도 미혼모와 다문화 가정을 위한 장터를 비롯해 이주 노동자들의 보금자리인 법당에 무료 한방진료 부스를 차려 자비행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자비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아픈 거는 참는다고 해서 참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해오신 여러분들 정말 상급오리 하와 중생을 실천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부처님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3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4만 번의 업을 쌓으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4천만을 넘어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여러분들의 사랑과 정성과 마음이 뻗쳐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추운 겨울을 맞아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하는 불교계의 따뜻한 손길이 우리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하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데도 남보다 조금 더 가진 게 있다면 아낌없이 나눠주는 사찰이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한결같은 나눔 봉사를 펼쳐온 서울 광진구 능인정사의 자비행이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광진구에 자리한 건국대학교 병원 대강당. 불자 가수들의 흥겨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노래가 이어질 때마다 객석에선 힘찬 박수가 쏟아집니다. 제11회 나눔의 자선음악회. 서울 능인정사와 경기 지장사가 병상에 있는 환우,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어려워도 나눔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불교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참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오늘 이제 그 결실을 맺게 됐죠. 나눔 음악회는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능인정사 나눔의 봉사회 등은 자비의 쌀을 모여내 쌀 10kg 300포대를 광진구청에 전달했습니다. 건대병원엔 난치병 환우를 돕기 위한 지원금 2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스님 말씀하셨지만 추운 겨울입니다. 이런 추운 겨울에 우리가 이웃들과 좋은 일들을 많이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아마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말에 잘 마무리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집안에 아프신 분들이 계시면 정말 다 낫는 그런 연말 되길 바라고, 그리고 내년에는 이런 여러 가지 걱정과 오한이 우리 곁에서 다 사라지는 그런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병원 불교 법당 지킴이 법경 스님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12월이 되면 나눔의 자선음악회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줄곧 나눔을 실천한 지 어느새 30여 년. 지역 사회를 넘어 학교와 양로원, 군법당 등 불교의 자비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나눔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특히 건대병원의 법당이 조성된 뒤에는 심장병과 뇌종양 등 병마와 외롭게 싸우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매년 의료비를 지원해왔습니다. 어른들이 또 없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새로운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 외로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또 난치병 환우들이 좀 더 밝은 그런 희망을 갖도록 노력해 주는 게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작은 거인, 광진구의 포대 화상으로도 불리는 능인정사 주지 법경 스님.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진정한 나눔과 봉사가 무엇인지를 몸소 실천을 통해 우리들에게 새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한국불교의 미래를 여는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대한 동참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도 불사의 성공적인 회양을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자현 스님은 사찰 성지순례를 함께 다니는 신도들과 함께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 1,000만 원을 종단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자현 스님은 이 자리에서 전국 사찰 성지순례를 신도들과 함께 다니면서 모은 돈을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고자 뜻을 내게 됐다며 100만 원력 결집불사 동참 계기를 밝혔습니다. 이에 원행 스님은 고려 초 형성된 불교 교종 종파 열반종의 대표가람인 금당사 등을 찾아가 보는 것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절이 많으니 이곳저곳 많이 가보면 좋을 것 같다고 격려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가 청도 운문사업회주 명성 스님을 초청해 교직원 종강법회를 봉행했습니다. 2019 학년도 2학기 종강을 맞아 열린 이번 법회에는 운문사 스님들과 경주 동국대 정각원장 법수 스님, 이대원 동국대 경주 캠퍼스 총장 등 4부대중이 참석했습니다. 동국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명성 스님은 1977년부터 청도 운문사 주지 겸 학장으로 주석하며 2천여 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운문사를 전국 최대 비구니 교육기관으로 키워냈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이 바로 부처 심직시부림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수행을 잘하고 해서 몸과 입과 뜻으로 좋은 마음을 쓰고 좋은 말을 하고 몸으로 좋은 행위를 한다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법회에 이어 명성 스님은 운문승가대학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중앙도서관 운문열람실을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따뜻한 자비의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요즘인데요. 서울 조계사가 관내 홀몸 어르신들에게 자비 나눔을 실천하며 우리 사회에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조계사의 전기장판 지원 사업 현장을 류기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높은 빌딩 숲으로 둘러싸인 서울 종로 일대. 하지만 큰 길가를 지나 사직동 일대 좁은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이내 홀몸 어르신 저소득 가구들만 모여 사는 곳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추운 겨울을 맞아 차도 다니지 않고 사람들의 발길마저 거의 뜸한 이곳에 오랜만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서울 조계사가 홀몸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종로구 관내 저소득 가구에 난방용 전기장판을 전달했습니다. 전기장판은 매달 초하루에 여는 조계사의 이웃돕기 바자회와 경내 커피 자판기 수익금, 정기 후원금 등을 모아 마련한 것입니다. 사실 신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초하루부터 초3일까지 옷도 팔고 바자회 해가지고 일단 기금을 마련해서 많은 어려운 우리 어른들이 정말 겨울을 따뜻하게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히려 제가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은 조계사 행복나눔 가피봉사단과 함께 전기장판을 직접 들고 홀몸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이와 함께 쌀 10kg, 목도리와 모자, 생필품과 같은 겨울나기에 꼭 필요한 물품도 전하고 어르신들 곁에서 든든한 말동무가 돼줬습니다. 나가실 때는 꼭 목도리 하고 나가세요. 이게 굉장히 따뜻해. 모자하고 딱 맞네. 자, 아이고, 이런 고마운 영광이 어딨노. 전기선이 드러난 낡은 전기장판을 새 제품으로 교체한 어르신들 입가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누전 사고로 겨울철 주요 화재 원인이 되어온 낡은 전기장판을 교체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도 한시름 놓았습니다. 보이라도 그렇고 다 힘들어요. 천장도 새고. 근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지 스님께도 감사하고요. 장판 주셔서 뜨뜻하게 겨울에 잘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까지 저소득 가정에 연탄 나눔을 진행했던 조계사 행복나눔 가피 봉사단은 올해부터 전기장판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가 부담스러운 저소득 가정에 가장 필요한 난방용품이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한 결과입니다. 조계사가 이제 종로구 관내에 현재 힘들고 어려운 가족에 대한 부분을 작년부터 지금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도배도 해드리고 또 집도 건쳐드리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전기장판이 10년 된 장판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세요. 보니까 위험하고. 추운 겨울 조계사의 자비 나눔은 홀몸 어르신들이 지내는 냉기 가득한 방에 따뜻한 기운을 가득 채우고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한가득 불어넣어줬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경기도 의왕시의 불교 신행단체들이 의왕 청계사에서 송년법회를 열고 새해에는 신행과 전법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을 발언했습니다. 의왕시 사업연합회 회장이자 청계사 주지 성행스님은 멀리 보지 말고 자기 발밑부터 먼저 살피라는 조고각하를 언급하고 의왕시 불자회가 주변에 많은 덕을 베풀면 지역사회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청계사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했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지역에 우리 유관기관 모든 단체들이 모범을 보여가지고 이 지역에서 정말 이 불자들은 정말 훌륭해. 자기를 조금 더 낮추면서 생활하신다면 우리 지역에 큰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스님들이 사업연합에서 더 힘껏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사업연합회 불자회는 서울구치소 불심회와 의왕시청 법우회, 의왕경찰서 의법회, 마사회 마법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행스님은 전법 활동에 기여한 의왕시청 법우회 민태실 부회장 등 4명에게 표창장과 상품을 수여했고 의왕시 신행단체들의 통합회장으로 선출된 김화자 의왕경찰서 의법회장은 의왕시 지역을 불국정토로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나눔 보시 행렬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계종 청주 해은사 원심봉사단과 용화무심회 등 재가단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제1덕목으로 꼽히는 자비 나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청주 BBS 노진표 기자입니다. 청주 지역 독거노인들과 결손 가정 등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해마다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청주 해은사 원심봉사단. 원심봉사단이 올해도 자비 나눔에 나섰습니다. 원심봉사단은 지난 8일 후원의 밤 행사를 통해 청주 지역 학생 10여 명에게 각각 3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원심봉사단들은 자비 나눔의 실천으로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소재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과 장애인들께 매주 토요일에 하루 시간을 내시어 또 원심봉사단은 이 자리에서 한 해 동안 반찬 나눔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한 봉사단원들에게 감사패도 수여했습니다. 해은사 주지 덕산 스님은 앞으로 부처님의 참 가르침을 실천하는 원심봉사단이 되길 바란다며 원심봉사단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좀 뛰어넘어서 일반적인 어떤 대상의지로 기복적인 종교를 뛰어넘어서 부처님의 참 가르침을 행하는 그런 불자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청주 지역 불자 순례단체인 용화무심에도 자비 나눔 실천에 힘을 보탰습니다. 용화무심에도 지난 8일 회양식을 열고 지역 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300만 원 상당의 연탄 기부금을 충북 연탄은행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용화무심에는 불법 홍포에 힘써달라며 앞으로 BBS 불교방송에 매달 10만 원의 만공의 후원금을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깊어가는 겨울, 청주 해은사와 용화무심회의 나눔 보시가 겨울 추위까지 녹이고 있습니다. BBS 뉴스 노진표입니다. 경남 창원 불교계가 지역 발전에 기여한 문화예술인들에게 수여하는 향기로운 산회원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무학그룹 최위승 명예회장 등 4명이 수상의 영예를 나눴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학그룹의 최위승 명예회장이 올해 산회원 문화상 특별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좋은데이 나눔재단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스님들께서 앞으로 봉사 좀 더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님은 이 상을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봉사하는데 조금이라도 제가 앞장서서 또 뭐 저도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학상은 새로운 시장 내인 디카시 운동을 펼치며 문학 발전에 공헌한 이상옥 시인이 수상했습니다. 예술상은 국내 최초로 남녀 고교생 혼성 합창단인 나래 합창단을 창단해 청소년 합창 문화의 뿌리를 내린 장기용 지휘자가, 언론상은 경남도민일보 이수경 자치행정부 국장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산원문화상은 지난 1991년 제정됐습니다.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언론 창달을 위해 창원 불교계가 힘을 모아 29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20분 회의 행사를 이렇게 치고 있지만 내년에는 30회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의미가 있는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하셨듯이 더욱더 많은 관심과 여러분들이 협조로 발전하는 산해문화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허성무 창원시장, 박종훈 경남교육감, 최강주 경남신문회장 등 지역 정관계 언론계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오늘 시상식이 우리 지역 문화예술을 널리 알리는 맑고 향기로운 행사가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117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산해문화상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역사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불교계의 자비 나눔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불자들의 마음속 자비의 온도는 뜨겁기만 한데요. 부처님의 나눔 정신인 상구보리 하화중생, 자리이타의 실천이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12월 11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